한국 축구 대표팀이 이번 대회에서 보여주는 골 결정력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5경기에서 5골을 넣으며 한국은 메이저 대회 조별 예선에서 이와 같은 골 소득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한국이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넣으며 대회를 치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2022 아시안게임의 황선홍 감독이 이끈 팀의 활약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팀은 비판과 부정적인 시선 속에서도 27골이라는 역대 최다골 기록을 세우며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비교적 최강팀으로 평가받는 브라질이 2002 월드컵에서 기록한 19골, 이탈리아가 2006 월드컵에서 기록한 12골, 아르헨티나가 2022 카타르 월드컵 우승을 차지하면서 기록한 15골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이번 성과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골의 풍성함은 팀의 강력함을 의미합니다. 현재 한국은 최강의 스쿼드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카타르 월드컵 당시 톱시드인 브라질, 프랑스, 아르헨티나, 스페인 등이 각각 패배를 경험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브라질은 카메룬에, 프랑스는 튀니지에, 아르헨티나는 사우디에, 스페인은 일본에 각각 패배를 당했습니다. 한국의 축구 대표팀은 현재 이른바 분수령에 서 있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 그들이 겪은 도전들은 강력한 상대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16강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이러한 무승부의 결과가 결승전까지 올라가는 데 필요한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한국이 조 1위로 올라가는 길이 그리 녹록하지 않아 보입니다. 요르단과 바레인의 경기 결과에 따라 한국의 순위가 좌우될 가능성이 큽니다. 요르단이 바레인을 이기면 한국은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대승을 거둬야 하며 만약 요르단이 바레인과 큰 점수차로 승리한다면 한국의 조 2위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조 1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요르단과 바레인이 무승부를 기록하는 것이 이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 한국 대표팀이 지금까지 보여준 경기력은 분명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팀에게 새로운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3차전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한국팀은 이미 겪은 2경기의 결과를 되새기며 마지막 경기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전략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표팀은 바레인과의 경기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이 연이어 풀타임 출전을 강행하면서 체력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이 두 선수 없이는 팀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는 현실이 드러났고 이는 팀의 전략과 운영 방식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손흥민과 이강인의 연속 풀타임 출전은 대회 후반부에 체력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 팀에 대한 대비책 부족을 의미하며 한국 대표팀이 더 다양한 전략을 모색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서 큰 점수 차를 기록하지 못한다면 이는 팀의 전략적 유연성과 선수들의 체력 관리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킬 것입니다. 또한 16강전의 경기 일정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한국이 조 1위를 할 경우 저녁 시간에 경기를 치르게 되어 팬들의 시청 편의와 요식업계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조 2위가 되어 새벽 경기에 임한다면 팬들의 시청 경험과 경기에 대한 관심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경기들을 되돌아보면 한국의 축구 전략과 선수들의 활용에 관한 몇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독의 선수 선택과 전술에 대한 이해도가 한국 팀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축구 스타일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접어들었습니다. 과거 경기들을 통해 볼 때 팀은 일관성 있는 전략을 구사하며 상대팀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때때로 공격력이 부족하고 기회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여기서 한국은 슈팅 기회를 많이 창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탄탄한 수비를 뚫는 데 실패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더 창의적이고 유연한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선수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경기의 흐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흥민과 이강인과 같은 핵심 선수들의 체력 관리와 전략적인 선수 교체는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먼저 선수 개개인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이를 전략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김영권과 같은 베테랑 선수들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팀에 큰 이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의 킥 능력과 경기를 읽는 능력은 팀의 수비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기재 선수의 경우와 같이 속도가 느리지만 킥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중요한 고민입니다.
이기재의 경우에는 속도가 느린 점을 다른 방법으로 보완하면서 그의 강점인 정교한 킥 능력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선수의 능력을 극대화하면서도 팀 전체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팀 구성에 있어서 스피드 있는 선수들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한국 팀은 전통적으로 빠른 공격 전개와 민첩한 움직임으로 상대를 압도해왔습니다. 따라서 스피드와 민첩성을 갖춘 선수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공격적인 플레이와 빠른 전환을 통해 상대 팀을 압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비와 공격의 조화에 있어서 이기재 선수와 같은 선수들의 활용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됩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기재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하는 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수비력에 대한 의문과 활동량이 높은 선수의 역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박용우와 황인범의 활용에 대한 전략도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황인범이 공격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는 팀의 수비와 공격 사이의 균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술적 선택이 팀의 전체적인 조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재성 선수의 활용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이재성은 왼쪽 윙어로 배치되어 있지만 그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른 포지션에서 활용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재성의 다재다능한 능력을 고려할 때 그를 한정된 역할에만 사용하는 것은 팀의 전략적 유연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 대표팀의 전략과 포지션 구성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고민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각 선수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팀 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전술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황희찬 선수의 공백은 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재성 선수의 장점이 현재 전술에서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미드필더 포지션의 약화가 한국 대표팀의 전체적인 성능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강한 공격진을 자랑하지만 이는 미드필더의 강력한 지원과 조율 없이는 충분히 발휘될 수 없습니다. 황인범과 이재성은 미드필더로서 매우 뛰어난 선수들이지만 그들의 잠재력이 현재 전술에서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 관건입니다. 미드필더의 역할 강화와 전술적 균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규성 선수의 헤딩 능력에 대한 신뢰와 함께 공격적인 전술보다는 중앙 미드필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전략적 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격은 단순히 골의 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팀 전체의 조화와 균형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미드필더를 강화함으로써 한국 대표팀은 더욱 효과적인 공격 전개와 수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경기들에서 보여진 선수 교체의 효과는 팀의 전략적 변화를 필요로 하는 명백한 신호로 보입니다. 특히 이기재 선수의 선발 출전과 관련한 클린스만 감독의 결정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팀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은 아직 완성형 베스트 멤버를 가동하지 못했으나 황희찬 선수의 복귀가 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6강 대비 차원에서 황희찬 선수의 교체 출전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으며, 이는 팀의 공격력과 전략적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미드필더 선수들의 공격 비중을 조절함으로써 한국 대표팀은 더욱 효과적인 경기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팀의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각 선수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전술적 유연성과 선수들의 개별 기술을 조화롭게 결합하는 것이 한국 대표팀의 성공적인 경기 운영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